네, 안녕하십니까. 성균관대학교 행정학과 박성민 교수입니다. 네, 오늘 강의는 HRD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고요. 좀 더 실무적이고 또, 또 실제적인 어떤 정책과 또 정책과 관련된 여러 가지 관련되는 우리 implication, 적용 방식에 대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 슬라이드를 통해서 그 내용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우리 IHRD라는 전반적인 혁신적 HRD 관점에서 바라보는 다양한 요소들, 프로그램이라든지 또 에이전시라든지 제도라든지 이런 그 관점별 어떤 내용들을 투영해 보았는데요. 오늘 같은 경우는 좀 더 우리 한국적 어떤 그 사례들을 통해서 어 우리 페루 정부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어떠한 내용들을 가져올 수 있는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레코멘데이션 중심으로 그 이야기를 간략하게나마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과 마찬가지로 다양한 그 ODA 사업이라든지 또 공유 사업을 통해서 HRD 영역에 대한 이야기들도 확실히 우리 다른 개도국 혹은 타국과 공유가 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한국의 어떤 성공담 혹은 한국의 실패담을 솔직담백하게 공유하고 또 현재에 맞게 변화시켜 나가는 어떤 일련의 과정이 HRD 공유 사업의 가장 중요한 요소로서 자리매김돼야 된다는 의견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이야기는 이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시작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많은 프레임들, 많은 모형들이 아마 우리 페루 정부 혹은 세브르 정부에 제시가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국가별로 또 문화별로 제시해 주시는 기관들의 어떤 방점들과 강조점들이 분명히 달라지리라 생각을 하고요. 다만 이제 우리 대한민국 관점에서는 어떤 그 Public Sector HRD, NHRD라고 많이 부르거든요. National HRD, 국가 주도형 HRD가 약 50년 전부터 우리 대한민국 역사에 침투하면서 내재화되면서 이 HRD와 우리 국가 개발이 연계되는 어떤 그런 양상들이 많이 보여져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새마을운동이랑 같은 경우도 비단 우리 어떤 경제 개발의 관점에서 새마을 운동을 바라볼 수도 있겠지만 HRD 관점에서도 새마을운동이 주는 다양한 혹은 주었던 다양한 긍정의 효과를 무시할 수 없었다는 것이 중론이죠. 그래서 경제 개발 혹은 인적 자원 개발에서 차지하는 우리 새마을 운동의 어떤 역사 이런 것들도 많이 공유가 되고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맥락 속에서 제가 제시하고 싶었던 하나의 부분들은 마찬가지로 지난번 이야기했던 내용들과 유사하게 어떤 어떤 환경적 요소, 맥락적 요소들을 자세히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Education and Training 프로그램에 대한 구체적인 요소들 한번 살펴보고 또 그 프로그램과 별개로 IHR에서 많이 강조했던 institution, agency, 어떠한 주도적인 HR 기관들이 이 역할을 담당했는지 이러한 부분들 그리고 프로그램과 에이전시 간의 어떤 관계 혹은 인과성 혹은 연관성을 바라보는 어떤 그런 요소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그런 HRD의 여러 가지 프로그램과 제도들, 기관들이 산출해 내었던 다양한 아웃풋, 아웃컴, 결과들을 우리가 한번 살펴봄으로써 이러한 결과 혹은 성과, 효과성들을 평가하고 분석하는 작업, 이러한 일련의 어떤 연구적, 실무적 프로세스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그런 내용들을 전달해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NHRD라는 관점은 굉장히 한국 특유의 한국적 맥락을 많이 내포하고 있는 발전적 모형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국가가 주도해서 HRD를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양상들, 국가가 주도하되 그 주도하는 국가의 어떤 역량과 힘과
또 굉장히 많은 자원들이 투입될 수 있는 어떤 마중물들, 이런 것들은 전제적 요소로 굉장히 필요하고요. 그러한 국가 주도형 인적 자원 개발이 가능하게 될 수 있는 다양한 컨텍스트를 점검하고, 그러한 contextual factor, 맥락적 요소들을 최대한 긍정화시킬 수 있는 우리 페루 정부와 세비르의 협업 작업도 많이 요청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이 모형도를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페루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애널리티컬 프레임워크는 과연 무엇일지, NHRD 요소가 어떻게 페루 정부가 가져올 수 있는 요소가 무엇인지, 그런 부분 한번 고민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런 모형을 통해서 몇 가지 중요한 우리 lessons 혹은 implication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various environmental factor 해서 다양한 환경적 요소들을 무시한 일방향적인 접근 방식은 굉장히 위험하다는 내용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이 HRD, 한국의 HRD 역사에 있어서 부침의 역사는 분명히 있었습니다. 어느 시기에는 HRD가 굉장히 성행하고 굉장히 무밍한, 굉장히 융성한 그런 시기도 있었고요. 어떤 시기에서는 상대적으로 조금 침체되는 쇠퇴기가 있었던 그런 내용들도 분명히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따라서 혹은 정부별 어떤 환경적 요소에 따라서 혹은 경제적 상황에 따라서 HRD의 어떤 흐름들은 반드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요. 그러한 고저의 쇠퇴기와 성장기, 그것이 반복됨으로써 HRD 모델이 나름대로 숙성하고 내재화되는 어떤 그런 패턴을 우리는 발견하게 되었고요.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적 요소들을 정밀하게 살펴봄으로써 그 환경에 맞는 가장 적합한 HRD 모델을 개발하고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그런 하나의 결론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적 요소에 대한 분석, 그 분석을 통한 적절한 HRD 모델의 제안,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하나의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Establishment Centralized Agency, 국가 주도형 HRD 역량과 발전 속도가 필요하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이 빠른 발전, 그리고 속도감 있는 발전을 위해서는 결국 중앙 집중형 HRD 에이전시의 필요성은 강조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특히 이게 NHRD와 결부됐을 때는 우리 초기 단계에서는 주도할 수 있는 힘이 있는 HRD 에이전시의 어떤 설립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러한 부분에서 이 Centralized Agency에 대한 설립 한번 심도 있는 고민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세 번째는 저희가 쭉 우리 한국 사례를 분석하고 종합해 본 결과, 특히 초기 단계에 있어서 지금 4차 산업혁명, 산업혁명의 어떤 단계에 섰습니다만, 80년대, 90년대 같은 경우, 그 전의 시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이 HRD 프로그램을 전달하고 가르치고 약간은 일방향적인 티칭에 대한, 트레이닝에 대한 역할을 담당하는 우리 패컬티 멤버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좀 더 유능하고 좀 더 열정적인 우리 패컬티 멤버에 대한 어떤 수임 여부, 그다음에 좀 더 전문화된 패컬티 멤버에 대한 존재 여부,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기 때문에 좀 더 역량 있는 우리 프로그램 딜리버 입지 역할을 하는 그런 교수자의 어떤 양성, 이런 부분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이 하나의 레슨이 들어올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이제 90년대를 지나서 2000년대 들어오면서 우리 NHRD, 한국 정부가 주도하는 NHRD의 하나의 변환 요소 중에 하나가 이제 쌍방향적 HRD 요소를 강조했다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아울러서 이제 더불어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것이 티칭 메소드죠. 방법론적인 좀 더 마이크로한 내용들을 강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더 선진적이고 좀 더 혁신적인 HRD로 나가기 위한 또 하나의 스텝은 결국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좀 더 양방향적인, 좀 더 적극적이고 좀 더 문제 해결형 중심의 다양한 티칭 방법의 개발과 공유가 필요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좀 더 일반적인 어떤 내용들을 넘어서는 보다 특정화되고 문제 중심의 좀 더 수용성 높은 그런 선진적인 티칭 메소드의 개발이 우리 NHRD의 전반적인 수준을 높여왔다. 그런 결론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 네 번째에 대한 부분을 강조해 드리고 싶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전반적인 정부의 어떤 NHRD의 어떤 부분, 공공 영역의 NHRD에 대한 레슨으로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두 번째 모델은 첫 번째 모델과 유사합니다만 조금 다른 점은 프라이빗 섹터입니다. 민간 영역의 HRD 발전 모형으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대한민국 정부는 과거로부터 민간 영역의 산업 인력들도 일정 부분 담당하고 그 부분을 책임을 져주는 NHRD의 인터벤션을 시도를 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정부기관이나 공공기관 외에 우리 민간 영역에서 근무하는 많은 산업 종사자, 근로자들을 국가가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개발시키고 훈련시켜서 더 나은 인적 자원으로서의 전환, 발전을 도모했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모델은 민간 영역에서의 우리 국가 주도형 HRD 역할을 설명해 드리는 간략한 조감도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밑에 부분 보시면 아까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우리 NHRD의 기관들이 민간 영역에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을 제시를 하고 있습니다. HRD 코리아 같은 경우는 산업 인력 관리 공단으로 해석이 되고요. 키스트 같은 경우는 과학 인력을 전담할 수 있는 과학 인력을 양성하고 또 책임져주고 더 나은 발전 단계로 이끌어주는 그런 기관으로 봐주시면 되겠고요. 또 다양한 공공기관들에 있어서 인적 자원들을 개발시켜주는 그런 역할들도 국가가 개입해서 진행을 해 주었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산물들로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에 나와 있는 프로그램들 같은 경우는 뭐 우리 보케이션 트레이닝에서 직업 훈련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었고요. 또 다양한 영역에서 했던 방법론들 혹은 트레이닝에 대한 어떤 개입 요소들 이런 것들이 지금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뭐 학위 과정도 있고요. 비학위 과정도 있고 어쨌든 우리 민간 영역의 우리 인적 자원들이 좀 더 국가와 결부돼서 국가가 책임져 주고 국가가 주도해 주는 그러한 프로그램들을 수혜받음으로써 좀 더 나은 인적 자원으로 발전했다는 어떤 그런 역사적인 결과들로 여러분들이 생각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부분에서 몇 가지 중요한 국가 주도형 인적 자원 개발 기관들이 존재했고요. 그러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이 프레임에서 이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몇 가지 임플리케이션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기술적 환경들에 대한 반응, 이런 효과적인 반응들은 결국 국가가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런 환경에 대한 변화를 반영한 교육 프로그램, 교육 제도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우리 산업 인력에 투영해 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런 거는 결국 국가, 사회 발전에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는 부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산업 발전, 경제 발전과 HRD 발전과의 유기성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부분에 있어서 선제적이고 전략적인
환경 분석은 국가가 반드시 책임을 지고 진행을 해 줘야 된다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의 그 두 번째 그 implication 부분은 전통적인 산업 경제가 디지털로 바뀌면서 디지털 경제로 바뀌면서 국가가 책임져 줘야 되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좀 더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프로그램들을 투영하면서 새로운 직업, 새로운 직무들이 이렇게 생성되고 창출될 수 있는 그런 환경들을 좀 국가가 만들어 줘야 된다는 내용으로 여러분들 해석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변화무쌍하게 변화하는 여러 환경 요소들을 마찬가지로 잡아 주시면서 국가가 책임질 수 있는 여러 요소들을 확정지면서 함께 나갈 수 있는 그런 국가 주도형 산업 연계형 HRD 프로그램 제도 기반이 필요하다는 부분. 아까 과학기술 인력을 전담할 수 있는 기관들이 우리 민간 영역에서 설비됐다는 부분 잠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한 부분들도 한번 여러분들 다시 한번 세밀하게 살펴보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특히나 과학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국가 주도형, 국가가 관리하면서 전략적으로 널처링하는, 키워나가는 어떤 그런 방식은 특히 개도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집니다. 페루 정부도 이러한 내용들을 적극 한번 반영해 주시면서 민간이든 공공이든 과학기술 인력을 어떻게 하면 좀 더 교육시키고 발전시키고 그분들을 위한 특화된 프로그램과 제도들을 투영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전략적인 고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이 3번 내용에서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특히 미래지향적 관점에서는 이 3번에 대한 내용 반드시 투영을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뭐 4번, 5번 같은 경우 뭐 ODA라는 관점에서 좀 더 전략적으로 개도국과의 어떤 협업과 익스체인지 프로그램을 통한 전략적 공유와 제휴가 필요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뭐 이런 전략적인 제휴와 협업을 통해서 대한민국 그다음에 파트너십을 갖고 있는 다양한 국가들 간의 선순환적인 협력 관계가 내재화된다면 좀 더 내실 있고 혁신적인 HRD 프로그램의 공유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까지는 뭐 여러 가지 그 역사적 맥락에서 흘러오는 다양한 우리 한국적 사례들에 대한 어떤 그 임플리케이션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건 이제 AHP라는 부분인데요. 어떤 그 전략적 우선순위, 다양한 HRD 프로그램과 다양한 HRD의 어떤 우선순위가 한다는 것을 전제했을 때 과연 우리 조직, 우리 기관은 어떠한 전략적 우선순위를 가지고 가장 중요한 선순위적 요소를 가져올 것인가라는 분석을 하게 하는 AHP 부분입니다. Analytical Hierarchy Process라고 해서 그런 방법론을 써서 과연 어떤 부분이 가장 중요할까라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몇 가지 이 AHP 방식을 통해서 몇 가지 recommendation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희 성균관대학교에 있는 우리 프로그램 중에서 개도국 중견 공무원분들이 들어오셔서 같이 한 1년 반 정도 수업을 받고 졸업하게 하는 우리 장기 석사학위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장기 석사학위 프로그램에 재학하고 계시는 우리 개도국 공무원들 20개국이 넘죠. 그런 공무원분들을 저희가 초대해서 이 HB 분석을 한번 시도해 보았습니다. 그분들이 생각하시는 어떤 중요한 어떤 우선순위도 한번 생각해 보았고요. 그런 부분을 점검해 봤는데 그중에 몇 가지 이야기를 간략히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결국 HRD는 교육을 시키고 발전을 시키고 학습을 시키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부분은 이것이 교육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학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개인의 승진과 혹은 개인의 발전에 직업적 발전에도 굉장히 큰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HRD 대상 수혜자의 선발 과정에서 혹시 모를 어떤 네포티즘이라든지 불합리한 요소가 들어가는 정실주의라든지
비합리적인 요소로서 선발 기준이 흔들린다. 이것은 굉장히 우리가 위험 요소로 제어를 해야 된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특히 부정이 좀 심하고 강력한 실적주의제가 내재화되지 않은 조직과 국가일수록 이런 부분에 대한 관심과 의견이 많았고요. 그래서 트레이니를 선발하고 그 선발된 트레이니를 집합적인 어떤 교육이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에 이입시키는 과정에서 공정한 선발 단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내용을 주셨습니다. 트레이닝은 반드시 직무와 관련이 돼야 된다는 부분 강조를 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가 지속적으로 강조해 드리는 부분 중에 하나인 evaluation, 우리 HRD에 대한 평가에 대한 부분이 좀 더 개선이 돼야 된다는 의견 많이 주셨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소홀히 되는 부분 중에 하나라는 부분을 또 확신하게 되었고요. 네 번째는 우리 첫 번째 강의의 내용이었죠.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 Strategic HRM이라는 부분과 HRD와의 전략성 얼라인먼트, 연계성이 중요하다는 말씀도 많이 주셨습니다. 정말 효과적인 HRD가 되기 위해서는 HRM과 HRD가 서로 손을 잡고 함께 걸어나갈 수 있는 그러한 시스템, 그러한 문화를 조성을 해줘야 된다는 이야기가 많았고요. 이러한 부분에서 정말 전략적 인적 자원 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 가지 관점에서 우리 조금 더 실무적인 관점에서 HRD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지금까지 가져왔던 중요한 관점, NHRD, 국가 주도형 HRD 어떤 흐름 속에서 어떠한 레슨과 임플리케이션이 있었는지도 잠시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또 현재 다양한 궤도 공무원들이 대한민국 정부를 방문하면서 훈련을 받으면서 느끼는 여러 가지 HRD에 대한 우선순위도 한번 AHP 관점에서 의견을 좀 드렸습니다. 다양한 프로세스 모델, 또 IDCD, OD라는 관점에서의 구성적 모델을 통해서 중요한 세부적 내용들도 말씀을 드렸고요. 이러한 여러 가지 내용들 우리 여러분들이 많이 수렴하시고 또 어떤 관점에서는 비판도 하시면서 취사 선택하시면서 고민도 하시면서 여러분들 스스로의 어떤 HRD 전략으로 승화시킬 그럴 준비가 되었으리라 생각하는데 쉐어링 코리안 모델과 스트래티직 HRD라는 세션을 통해서 다양한 내용들을 한번 점검해 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을 끝으로 우리 HRD에 대한 이야기는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다만 우리 저뿐만 아니라 다른 교수님들이 말씀해 주신 다양한 요소들이 존재하는데요. 이런 것들이 분절적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겠습니다만 제가 첫 시간에 계속 강조드렸던 전략성과 체계성 관점에서 어떻게 하면 다양한 요소들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그 연계된 내용들을 통합하면서 하나의 중요한 솔루션으로 제시하고 발전적으로 내용들을 정리할 수 있을지에 대한 고민들을 반드시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한 말씀으로 이번 강의를 마치면서 여러분들의 좀 더 창의적이고 창조적이며 굉장히 유기적인 여러분들 유연한 여러분들의 솔루션을 개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 강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